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탄핵을 한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갸우뚱하는 분들한테 돌아설 수 있는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 하시려면 하십시오. 뭐 민주당의 의석수로 막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결나면 정치적 법적 책임 지십시오. 탄핵 사유가 충족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탄핵 추진을 안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외치는 자들의 이 심리? 내면에서의 내면? 작동 원리가 뭘까요? 협박이죠. 선전선동이고요. 공개적으로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한 사람을 지금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민주당에 맞습니까? 정치에서 하면 안 되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이라는 핵폭탄급 무기를 그냥 밥 먹듯이 쓰는 사람들 같아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의 영역이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것, 국민적으로 좀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게 선전선동이고요. 그게 그야말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던 옛날에 좌익 러시아 중국 북한 세력들이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윤석열을 전 대통령을 단절하지 못하는 건 저희가 아니고 민주당이에요. 윤석열 공격해서 득점해서 결국 집권까지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리고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청문회 안 나오면 탄핵에 뭐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탄핵을 한다면 실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탄핵을 한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갸우뚱하는 분들한테 돌아설 수 있는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행위들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탄핵, 특검, 해임이죠. 네. 탄핵 몇 번 했죠? 20 몇 번인가요? 하여튼 수십 번 했죠. 네. 특검도 뭐 툭하면 특검이죠. 자기들이 집권했는데도 특검이죠. 이제는 해임 네. 뭐 엄청나게 건의안 했죠.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건데요. 조희대 대법관 탄핵 하시려면 하십시오. 뭐 민주당의 의석수로 막지 못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가결 나오면 뭐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부결 나면 정치적 법적 책임 지십시오. 이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 정치적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질서, 특히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척추, 허리뼈를 부러뜨린 거에 대한 책임지십시오. 그것은 지선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하십시오. 뭐 저희는 반대하지만 뭐 저희가 반대한다고 안 해본 적이 없는 민주당이잖아요. 하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봅시다. 탄핵 사유가 충족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탄핵 추진을 안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죠.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외치는 자들의 심리? 내면에서의 내면? 작동 원리가 뭘까요? 협박이죠. 선전선동이고요. 네.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사회적 명예, 그분들이 뭐 돈 보고 산 분들 아니잖아요. 사회적 명예와 신뢰, 이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상징 자산의 핵심이고 전부잖아요. 이걸 훼손하는 것만큼 그분들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뭐 그분들 조희대 대법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인가요? 네. 인사청문회 때 네. 조희대 대법관한테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게 흠이다 라는 극찬을 한 겁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뭐 내부 정보가 없었을까요? 공개적으로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한 사람을 지금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민주당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탄핵이란 거를 협박의 카드로 쓰고 있는 건데요. 정치에서 하면 안 되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 같은 정치인들끼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 부분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업의 본질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사법부를 정말 명백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탄핵의 사유잖아요. 조건이잖아요. 네. 읽어보면 나오는 건데. 네. 그리고 명백하고 중대한 결정적 사유가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거를 들이댄다는 건 단어를 그 탄핵이라는 핵폭탄급 무기를 그냥 밥 먹듯이 쓰는 사람들 같아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의 영역이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것 국민적으로 좀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직위원 판사만 아니면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겠냐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직위원 아니고 박위원이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심판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야구를 하는 팀이 심판을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이길 것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객들이 그 게임을 정당하다고 봅니까? 한일전 하는데 뭐 우세한 팀이 심판을 데려와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싶어 할 거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선전선동이고요. 그게 그야말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던 옛날에 좌익 러시아 중국 북한 세력들이 하는 거죠. 건들면 다 제거해버리고. 자, 국민들이 저희 당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엄의 강은 건너야 되고요. 건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계엄을 한 거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맡긴 압박을 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그 장면은 박수치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번도 박수 받는 대통령, 은퇴에서도 갖지 못하는가? 우리 정치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비통함을 정치권 전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지. 비아냥거리고 박수치고 잘됐다. 아닙니다.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이다. 어디서 지금 계엄을 하고 있나요? 이거 다 프레임이죠. 뭐 증권시장이 계엄 때문에 지금 뭐 폭락하고 있습니까? 수출이 안 됩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건 통상 협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전략을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지금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윤석열을 전 대통령을 단절하지 못하는 건 저희가 아니고 민주당이에요. 못 놔주고 있다는 못 놔주고 네. 있는 거죠. 윤석열 공격해서 득점해서 결국 집권까지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리고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여사 두 패키지만 한 놈만 패라 전략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타겟이 없어진 거죠. 뭐 장동혁 대표를 패겠습니까? 저 조정훈을 팬다고 네. 그 효과가 나겠습니까? 지금 다음 타겟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직도 야당 멘탈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이 지금 누구 하나를 타겟 삼아서 패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